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원경찰법 1일 1회독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법이 조금 양이 많았고 그래도 한 2시간 내로 끝낸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거기서 반이 청원경찰법이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조 목적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의 직임 배보사 원활한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경비법은 육발체, 건전한 운영,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라고 했고요. 특별한 게 여기는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은 이 청원경찰법의 목적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사회보장, 보수, 사회보장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또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 정의.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돈을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비 목적으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고요. 배치되는 장소가 또 나오네요. 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요거 땡땡 주재. 이거 제가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외 주재에 있는 외국 기관은 말이 안 되겠고요. 또 국외 주재하고 있는 국내 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영사관 같은 게 그런 예시인데, 이 청원경찰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이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뉴욕시 경찰청장이 있나요? 없죠. 뉴욕시에 만약에 영사관이 있고 거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배치가 가능하지만 국외 주재는 안 된다. 국내 주재 요거 하나 하시고요. 요거는 행안부령입니다. 행안부령. 자, 그 밖에 땡땡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요. 요거는 행안부령입니다. 비교하실 만한 게 경비업법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설, 항공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보면 국정원장이 설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 있었고요.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설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행안부령으로 가보니까 어떤 시설들이 있니? 라고 보니까 선박 항공기, 옛날에 우리 비행기에도 청원경찰이 탔었고요. 공항에도 항상 배치되어 있죠. 선박, 그리고 또 금융, 보험, 은행 같은 곳 말하는 거겠죠. 은행 같은 곳. 그리고 언통방인, 언론, 통신사, 방송사, 인쇄소. 예전에는 특수경비가 있기 전에는 방송사에도 청원경찰들이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의료시설 말하겠고요. 오답으로 유의하여야 하실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은 안 된다. 자, 그 밖에 공공안녕 질서와 국민 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시설 이런 거 보면은 뭐 생명과학 단지라든지 아니면 농수산 시설 이런 것도 있겠죠. 3조 직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요. 청원주와 경찰서장, 관할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이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청원주를 뭐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청원주를 뭐라고 하느냐? 배치 신청을 한 사람, 배치 결정을 한 사람, 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배치 신청한 사람을 청원주라고 하지 않아요. 요게 특정 시설에 요 위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영주, 시설주라고 하거든요. 경영주, 시설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배치 결정 받은 자를 청원주라고 합니다. 배치 결정 받은 자. 배치.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는 자는 땡땡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경비법에서는 배치 관련된 거 나오면 다 행정안전부령이다. 다 서장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 청원경찰에 배치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 그리고 또 누구한테 신청한다 배치를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한테 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권한의 위임 파트에 가면은 요 임용 승인이나 배치 관련된 거, 임용 배치 승인 관련된 거 누구한테 위임한다? 시도청장이 서장한테 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는 게 맞다? 시도청장한테 하는 게 맞다. 경비법상의 배치 관련은 서장한테 한다 그랬죠? 자, 시도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으면은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결과를 지체 없이 배치 신청 받았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요 절차도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30일, 10일, 15일 이렇게 뭐 잘라서 외우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결정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TO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치 결정도 안 받고 임용할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치 결정을 받고 우리가 최초로 국가 중유시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편적인 예시로 세종특별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한데 이런 건. 아무튼 뭐 국가기관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볼게요. 뭐 경남에 정보청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경남 정보청사가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크게 지어진다고 할 때 요때 처음 만들어지니까 요때 배치 신청을 한다고요. 배치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았으면은 그때 사람을 뽑아서 채워넣겠죠. 그래서 임용 승인 절차랑 배치 절차랑 다르다는 거. 배치부터 받고 임용시켜야 한다. 시도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경영자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면 청원주라고 안 해놓잖아요. 이 기관의 장, 경영자라고 말한 이유가 청원주가 되려면은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다. 배치하라고. 너 청원주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령을 살피러 가보니까 이 청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신청서를 써가지고 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치 장소가 둘일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한꺼번에 제출하라. 요게 헷갈릴 만한 게 여러분들이 주된 사업장의 서장한테 제출한다. 요거 아닙니다. 주된 사업장의 서장 아닙니다.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어떤 걸 같이 첨부하니 경편백에 경비구역 팽면도와 배치계획서 경편백에 하나씩 써서 신청서에 같이 내야 합니다. 자, 5조 임용 가보니까 이 배치 결정 받았으면 TO 다운돼 있죠. 이제 임용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일단 별표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또 틀리게끔 나오겠죠. 자,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누구냐? 시도청장이냐 청원주냐? 청원주죠. 청원주. 그러면은 청원경찰을 임용 승인한 사람은 누구냐? 임용 승인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요거 하나 잡고 가시고요. 이 결격 사유, 임용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이죠. 결격 사유를 보니까 18피파 5, 집유 끝, 이선자, 횡배상백이, 아동은 영원히 결격, 파면해임 5상 이렇게 하고 우리 경비법에서도 한번 했었죠. 여기서 유의하셔서 볼게. 여기 집유 중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거 더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같은 명예형도 요 처분이 취소가 안 돼 있다면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상태면은 너는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파면 해임 5상 요것도 공무원들의 징계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청원경찰법에서는 파면 받았으면 5년 동안 결격, 해임 받아서 잘렸으면 3년 동안 결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횡배상배기는 이게 벌금형 받고 2년이거든요. 벌금형. 금고형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5년형. 금고형 받았으니까 5년형에 걸리는데 요게 300만원 벌금형 걸렸을 때 요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300만원 벌금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횡령 배임이 일반 사적 관계에서도 발생한다고요. 내가 부동산으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중도금 받고 안 팔았다. 이런 것도 배임죄나 횡령죄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직무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돼서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그리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요거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아니에요. 나머지 사적 관계로 횡령 배임은 아니고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입니다. 아직까지 요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 조금 저는 100점 맞추려면은 100점 틀리게 내려면은 요게 나올 것 같아서 항상 알려드립니다. 비교 요거는 이제 경비법상이죠. 경비법상 잘 보시고 특경은 나이 상한이 있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제약인데 청원경찰도 이 행정안전무령을 정하는 신체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신체 결격 사유가 있다. 요거 하나 아시고요. 또 특수경비원과 달리 교정시력 0.8만 명시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 교정시력 0.8, 팔다리가 완전할 것, 사지가 안전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청원경찰의 복무는 복직 비거입니다. 복종 의무, 직무 집행 의무, 직무 전념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거짓 보고 금지 의무가 있는데 요거 하나 거짓 보고 금지는 경찰공무원법이고요. 경직법 아닙니다. 요게 경찰공무원법이에요. 경직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이라는 거. 요거 차이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의 경비 목적의 직무로 하는 거랑 여기서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에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거짓 보고 금지를 하지 않는다. 요건 다른 겁니다. 하시고요.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떤 게 있느냐. 자, 복종의 의무. 복종의 의무 같은 경우는 복무 정념의 의무인가요?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정 벗어나지 마. 그리고 또 비밀 엄수해라. 거짓 보고하지 마라. 직무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마라. 여기 직무 전념이 이게 경찰공무원법이겠죠. 여기 밑에 있는 게 거짓 보고 금지랑 관련된 거고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요게 복종의 의무. 소정 벗어나지 마. 직장 이탈 금지. 직무 전념의 의무 이런 거죠. 그리고 비밀 엄수의 의무. 재직 중 물론 퇴직 후까지 다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자방 교복, 처음경찰의 임용 자격, 방법, 교육, 보수 관련된 거 그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자방 교복 같이 나오면은 대통령령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자격은 18세 이상이고요. 남녀 구분 없고 또 군 복무 제한 없어졌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더라도 18세 이상이면은 처음경찰 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 제약이 있더라. 자, 임용받으려면 TO를 따와야 한다 했죠. 그래서 배치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체 없이 배치 결정 받았으니까 30일 이내 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임용 승인 신청을 시도청장한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임용 승인도 지체 없이 하겠죠. 시도청장이 하였다면은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람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자,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임용 보고를 합니다. 임용 보고. 퇴직도 마찬가지다. 임용 보고 퇴직 보고한다. 자, 그리고 배치 결정 받았다. 그러면 또 징계 규정 이런 게 생기거든요. 징계 규정. 징계 규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자, 임용된 처음경찰 경비구역 배치하기 전에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거 신입 교육이죠. 신입 교육. 요거는요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나 처음경찰 출신이다 또는 의무 경찰 생활을 했다 이런 거는 3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3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경비법상의 신임 경비도 면제되는 기간이 있었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경찰 교육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관련된 거 나오죠. 교육 관련된 거 우리 교육 기간, 과목, 수업 시간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경비법에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이 신임이나 직무교육 두 개가 다 붙어 있으면은 대통령령으로 찍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배치 및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처음경찰을 배치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신규 배치한다든지 이동 배치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고하면 될까요? 우리 배치 결정은 아까 시도청장한테 받는데 이 배치를 결정받고 나서 신규를 배치한다든지 임용될 사람을 신규 배치하고 이동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서장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 서장한테 통보하고요. 이게 서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보고가 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서장이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서장한테 신속히 알려줍니다. 신속히. 자, 다시 원래 원칙은 종전 배치지한테 우리 갑니다. 이 사람 일로 뺄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다 종전이다. 다 종전. 다 이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 절차가 잘못됐을 때 보고받은 사람이 새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이동 배치를 한다. 신규 배치를 하면 한 사람한테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신규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신규 배치가 또 잘못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동 배치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통보를 받은 서장은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 전입지를 관할하는 갈 배치 전입지한테 알려준다. 갈 배치지 서장한테 알려준다. 요거 하나 아시고요. 원칙상 또 청원주는 종전 배치지 경찰서장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종전. 호송 공비 같은 경우는 경비법상 호송 경비는 출발지한테 말해야겠죠. 출발지한테. 그래야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같이 갈 수 있겠죠. 자, 보수. 우리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좋아하시나요, 다들? 저는 돈을 조금 필요한 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조항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게 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도 하고 청원경찰법에도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더 살펴보니까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도 하고 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이런 말도 있죠.
살펴보자면요, 다 다릅니다. 보통 저는 이거를 봉수피교 보퇴, 봉수피교 보퇴 이렇게 외우려 했죠. 그래서 봉수피교하고 잘라라, 보퇴, 보퇴 따로 봐라, 보퇴는 무조건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봉수피교는 여기서 피복비나 교육비는 정해져 있고 경찰청장이 정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봉급이랑 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직 차별돼야겠죠. 국가랑 지방직이랑 그리고 또 국지 아닌 사람들이랑 차별돼야 돼서 국지 외의 청경찰 봉급 수당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직 지방직은 어떻게 한다더라? 돈이니까 대통령령. 헷갈리죠? 나중에 표로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더라 하나만 알면 되고요. 이게 제일 큰 틀이고 나머지는 법조문을 눈에 바르는 거예요. 자, 이제 발라볼게요. 국가지방직은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수당 등으로 하며 그 세부 과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 경찰청장이 정하나 보네요. 이것도 대통령령에 나와있나 봅니다. 6조 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이거 보시면은 국가기관, 지방직 청원경찰은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순장사위라고 해서 15년, 23년, 23년,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말하기 때문에 경찰로서 뭐 경사 찍고 왔다, 경위를 찍고 왔다 해도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이 빵년이면은 순경부터 시작입니다. 자, 국가기관, 지방기관 외에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분합 기준액 이상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봉수, 이거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이라고.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 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상당. 동일한이 아니라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당하는 금액. 자, 보수 산정 시 경력 인정입니다. 요거는 보수 산정 경력 인정은 재직 기간에 따른 계급 산정이랑 다른 거라고 했죠. 호봉을 말합니다. 호봉. 요거는 계급을 말하고 요거는 호봉을 말하고. 특별한 취업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호봉을 다 산정시켜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고요. 청원경찰 경력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또 군 복무 경력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위, 경비, 감시 업무 등 비슷한 직무에서 종사했던 경험, 이런 것도 특별한 취업 규칙이 없으면 산정시켜주고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까지도 호봉으로 쳐주겠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호봉관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을 따르고요. 국가지방직 외에 호봉관 승급기간은 사업장 취업 규칙을 따른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은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 굳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요. 국가직 지방직은 경찰 공무원의 계급을 가져오니까 경찰 공무원의 승급 기간을 쓰고요. 국가직 지방직 외 청원경찰은 순경의 보수를 주기 때문에 순경 단일 계급만 있기 때문에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 순경 호봉 상승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조의 2. 청원경찰의 징계도 중요하겠죠. 받으면 돈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무무품위 때입니다. 무무품위 때. 품위를 해쳤다. 아니 품위유지 의무를 해쳤다. 아니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럴 때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요. 서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장은 좀 특이하죠. 서장이 요청한다는 거. 서장이 요청한다. 서장이.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요. 강등은 없습니다. 강임도 없고요. 공무원들은 요게 있는데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강등, 강임 없다. 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청원경찰 신분은 가지고 있는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3분의 1을 감봉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이 공무원법상의 정직은요, 일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일을 안 하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직은 돈을 안 주는데 청원경찰은 돈을 준다더라.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요거 나오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대통령령, 청원경찰은 좀 다르더라. 3분의 2다. 3분의 2. 청원경찰은 3분의 2다. 징계규정 제정 시에 15일 이내
시도청장한테 신고해라. 시도청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청원주한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규정 보완 요청권자죠. 징계규정 보완 요청권자. 청원경찰 경비 아까 말씀드렸던 봉수피고 보태입니다. 보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상금도 돈이니까 당연히 뭐다? 대통령령. 요거는 뭐냐? 자, 부상당했다. 직무수행 중에 부상, 질병당했다, 사망했다. 이럴 때는 몇 년? 2년입니다. 2년 내에 청구해라 보상금을. 자, 우리 교육기관 사정상 부득이시 신임교육 못할 때는 1년이고요. 신임교육 면제되고 싶다. 그러면 3년입니다. 경찰, 의경, 청경, 퇴직 3년. 그리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부질사 2년.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퇴직자 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직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어떤 령으로 정한다? 돈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령. 나중에 하면 이거 삼보근기라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뭐 보상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보근기. 자, 제복 착용과 무기 후대. 제복 멋있죠. 예.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시도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하여 진입할 수 있다. 이거 경비법이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무기관리 수칙도 비슷하고요. 뭐 무기관리 상황, 무기관리 실태 이런 것도 다 비슷한데 이 월 1회냐 수시로냐. 자, 청원경찰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수시로 본다고 했죠. 무관상 수시로 하는 거 청경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또 경비법에서는 월 1회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관상 월 1회랑 수시로 하는 거 차이가 하나 있더라.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복장 관련된 거는 다 행안부령, 장비도 다 행안부령인데 복제 무기, 이렇게 복제와 무기 후대에 나오는데 이거를 잘라서 제가 복제 무기라고 했잖아요. 무기를 복제했다. 복제 무기. 무기는 엄청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령. 복제 무기는 대통령령. 자, 감독.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교육하듯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를 지도감독합니다. 물론 이 지도감독하는 것도 어떻게 하더라? 권한의 위임으로 서장도 가능합니다. 지감, 임용배치 이렇게 나옵니다. 지감, 임용배치, 승인전인가요? 요거를 위임하는 걸로 가는데 지감, 임용배치, 승인제보. 죄송합니다. 지감, 임용배치, 과부라고 해서 지도감독, 임용이나 배치에 관련된 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거를 시도청장이 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용 배치해라. 과부가 되기 싫으면 뭐 이런 말장난이 있는데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이거 하나 외우시고요. 끝에 또 나와요. 편하게 넘어갑시다. 편하게 끝에 또 나옵니다. 자, 쟁의행위 금지.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쟁의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청원경찰은 단체 교섭권이 없느냐? 아닙니다. 단결권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체 행동에서 제약이 될 뿐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단체 행동이 제한될 뿐이겠죠. 요거를 위반했다. 어떻게 할 건데? 자, 1년 1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금고 이상 형이 처하겠죠. 그런데 이 청원경찰은 직권남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요거는 청원경찰은 6개월이거든요. 요것도 경찰 공무원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왜냐? 경찰 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직권남용을 해서 국민에게 해를 가했다. 그럼 1년인데요. 이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은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또는 법령에서 정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경비법 법조문에는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본다 돼 있는데 시행규칙 가보니까 법에 따를 때만 법으로 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 하나 아시고요. 배상 책임. 우리 청원경찰의 배상 책임은 원칙상 민법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직, 지방직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배상 책임에서. 권한의 위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권한 위임은 중요하다고 했었죠. 대통령령으로 하시고요. 시도경찰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요것도 하려면은 막 하면 안 되고 이 서장의 권한을 다할 수 있는 관할 구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청경이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이거 좀 눈에 안 익을 텐데 가끔씩 많이 봐주시고요. 하나의 관할 구역이구나. 자,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이렇게 하고요. 여기 위임사항이구나 하시고요. 또 비교할 만한 게 민감 정보 식별이 있습니다. 민감 정보 식별. 요거는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지도 감독이나 임용이나 배치 관련된 거 무기나 제복 이런 거 승인해 줄 때 입을 할 때 민감 정보 식별을 한다더라. 이런 거 하나 아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요 민감 정보가 무엇이냐? 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번호 아니면은 건강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는 왜 볼까요? 신체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보는 거겠죠. 임용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 기억이 나야 되는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두 문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중요한 게 아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법. 경비법에서도 민감 정보 식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지감, 교행시험, 서원회, 해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 이렇게 외우려 했습니다. 지금 교행시험을 먼저 해라. 그리고 해결해라. 보안사무, 특징 무기다. 예. 의사에 반한 면직.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의사에 반한 면직. 형징 정신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형벌을 처벌받을 때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판정이 받아야겠죠. 형징 정신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형의 선고, 징계, 정신제약, 신체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보고해라. 자, 우리 임용퇴직 관련된 거 임용했을 때 10일 이내에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보고해라. 퇴직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면직도 마찬가지다. 근데 면직은 따로 그 10일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 면직은 이게 징계 절차라 하네요. 그 개인의 신분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건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차원주 입장에서는 요거를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면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겠죠. 그래서 면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징계를 받아서 면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퇴직하는 거랑 다르게 보기 때문에 면직했을 때는 면직했다고 또 회사가 면직시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의사로 개인사로 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청경찰직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의사로 나가건 퇴직시켰건 퇴직을 했건 면직 따로 먼저 말해주고 면직에 대해서 말하는 기간은 따로 없겠죠. 근데 면직을 했더라도 퇴직을 하기 때문에 따로 퇴직 절차를 거쳐서 10일 이내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직을 했다고 해서 10일 이내 말해준다는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필연적으로 퇴직 절차를 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아시면 좋겠고요. 자, 배치 폐지 감축할 수 있다. 누가? 청원주겠죠. 돈 준 사람이니까. 다만 오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배치 폐지 감축하면 안 되니까 특정 인원으로 대체 목적을 한다든지 인원 변동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배치 폐지했으면은 요거를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냐? 요거를 조문을 보시면요. 배치 결정을 한 관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배치 결정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시도경찰청장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요거 위임받아서도 배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서회장 이렇게 나와 있더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요 권자 구분하는 거는 배치 결정한 사람이 시도청장이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도청장이 아닌 조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위임받아서도 가능한 건가? 이렇게 살펴봐서 찍어서 맞추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물어본다면은 이 해설을 토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놨으니까. 네. 또 해당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 요청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힌다. 배치 결정 요청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그리고 배치 인원이 감축되거나 폐지되었다. 그러면은 인원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보장한다가 아니라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한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쉬고 올게요. 저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번 10조의 6 당연퇴직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번에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아냐에 따라서 맞추고 말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 3, 4분? 5분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당연퇴직 부분입니다. 자, 요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청경찰법 문제가 14문제 나오나요? 40문제 중에? 그쵸? 13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는 한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당연퇴직에서 나오도 한 2문제? 3문제 2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2문제 나올 것 같고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킬러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뭐 세 문제 네 문제 나온다면은 킬러로 낼 거 엄청 많죠. 하나는 그냥 공짜로 주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요거 이런 거 봉급 수당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틀리시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경찰 공무원으로 몇 년 일했고 아니면은 청원경찰로 몇 년 일했다. 요 사람의 최소 산정 호봉은 얼마인가? 뭐 단 취업 규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푸는 문제 이런 거 하나 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임용 결격 사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임용 결격 사유. 임용 결격 사유 나오면 또 많이 틀리고 또 우리 벌칙이나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가 좀 많죠. 청원경찰은 과태료 하나 내고 그리고 요거 킬러 문제로 탁 당연 퇴직 문제 내면은 다 틀릴 것 같은데 많이 틀리겠죠. 요거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어렵냐? 자 봐봐요. 우선은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 됐을 때 아직까지 60세입니다. 60세 됐을 때 뭐 6월 30일까지 생일이 있다. 그럼 6월 30일 날 퇴직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있다. 12월 30일 날 퇴직이다. 요거는 뭐 쉽고요. 배치가 폐지되었다. 요럴 때도 당연 퇴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결격이 되었다. 요것도 당연 퇴직이 됩니다. 짬비님 배치 폐지되었을 때 이렇게 고용 보장되도록 노력한다면서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게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선으로 가면요. 청근찰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렬로 새로운 직업으로 재고용이 되는 거겠죠.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근찰로서의 퇴직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조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의 고용이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용 보장 차원이지 청근찰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런 거 하나 아시고요. 또 임용 결격 시. 요 임용 결격 시가 이게 조금 이슈입니다. 우리 18 피파 5 진육 끝 이선자 형법 죄송합니다. 횡배 상배기 아동은 영원히 결격 파면 해임 553 이렇게 외워야 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봐봐요. 제일 처음에 피한정 후견이라는 조항이 사라졌어요. 임용 결격 사유 자체가 사라졌죠. 피한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 퇴직되진 않습니다. 옛날 문제 보면은 피한정 판결을 받았다 이러면 당연 퇴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요게 뇌물 선고유예 관련돼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은 임용 결격은 아직까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경법법에서도 말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직무랑 관련 안 되게끔 내가 뭐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과실치상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내 일이랑 관련 없는 건데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잘린다. 이거 너무하다고요.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짬배님 만약에 그 사람이 선고유예 받았던 거를 그 형사처벌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나면요? 그럼 당연히 처음 받아야겠죠. 그거는 감옥에 가는 거니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에서 취소가 된 거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버리는 게 되겠죠. 그런 건 논외로 두시고 당연히 이 조항만 봤을 때 선고유예를 받았다. 내가 재직 중에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연 퇴직 아니다. 그런데 요 조항들은 해당된다고요. 보니까 성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았다. 재직 중에 너 잘려. 자, 직무상 횡령배임. 이 직무란 말 붙하는데 했죠. 직무상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받았다. 너도 잘려. 이거 왜 금고만 명시하여 있을까요? 결격 사유에는 횡배 300이 금고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으로 내가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으로 횡령으로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선자에 걸리잖아요. 이 선자 선고유예 받은 자. 그래서 결격이라고요. 결격. 근데 재직 중에 요런 거 청원경찰이 재직 중에 이렇게 청원경찰 직무 관련으로 횡령배임 걸렸다. 금고 이상 받았다. 요건 잘린다고요. 알겠죠? 요거 하나 어렵습니다. 요거 저는 요 조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 조항. 요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직무와 관련돼요. 진짜 어려운데 이거 참. 그리고 또 형법 192에서 132조. 요것도 이슈가 많습니다. 요것도 왜 그러냐? 요게 뇌물죄 파트거든요. 뇌물죄 파트. 제가 100점 뛰어넘게서도 말했지만 이 133조는 뇌물 공여죄입니다. 요거는 민간인이 민간인이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거를 뇌물 공여죄라 하거든요. 근데 129부터 132는 신분이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관련된 사람이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사전 알선한다든지 사후 알선을 한다든지 사전 수뢰를 한다든지 사후 수뢰를 한다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 때 이런 거 저지르는 걸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은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근데 처음거실이 됐어요. 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찰 공무원한테 커피 한 잔 사줬던 게, 내가 민간인일 때 커피 한 잔 사줬던 게 뇌물 공여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과연 잘라야 되느냐? 애매하죠. 이 사람이 민간인일 때 그냥 경찰 공무원 고생한다고 그냥 그 커피 하나 사준 건데 요것도 잘라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하지만 이 129, 132 공무원 관련 사후 수뢰죄, 사전 수뢰죄, 그리고 제3자를 이용한 수탁하는 거, 3자 수탁인가요?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알선, 수뢰 알선 이런 거 있겠죠. 알선 관련된 거. 이러한 조항이 있다더라. 요거 하나 아시고요. 요거 하나 어렵고요. 또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바로 퇴직은 아닙니다, 원래. 왜냐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받았다, 면책 취소되어서 이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파산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퇴직인데 요런 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받더라도 퇴직은 아니다. 근데 요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고 결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청원경찰이 되려고, 임용 결격 사유인 청원경찰이 되려고 파산 선고는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면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니까 임용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요거는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요거 당연 퇴직으로 가보니까 신불치 아닌 사람으로 따로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다르다. 자, 그리고 제일 이슈, 피성년 후견인. 요게 제일 이슈입니다. 제가 작년 기출 문제를 봤는데 안 냈더라고, 이 사람들이. 참 좀 영악해요, 경비 출제자들이. 요게 왜 이슈였냐? 이게 2022년 말에 12월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요 조항이 당연퇴직 사유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요게 빠졌는데 우리 청원경찰법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용 결격 사유는 맞아요. 이게 피성년 후견인은 임용 결격 사유가 맞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면 안 된다고요. 회복 여부에 따른 복권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퇴직을 시켜야 된다. 내가 식물인간 됐다 해도 일하다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뭐 의사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뒤에 깨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식물인간이라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 뒤에 다시 일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나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려운 거 해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 이거 반복해서 보시고 한 2번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이거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킬러 조항은 미리 기본 탄탄하고 나머지 조항 기출 문제를 충분히 다 보신 분들은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아직 기출 많이 된 적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많이 틀릴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이걸 공부하면 기본서 내용도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서부터 다 잡고, 출제되는 거 다 잡고, 기본서 다 잡고, 틀이 잡혔다. 내가 지도사 자격증 시험 칠만하다. 근데 나는 100점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다. 이런 분들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이해 안 되면은 과감히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또 한번 기본서 반복하고 그러고 돌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휴직 명퇴. 휴직이나 명퇴는 국가직 지방직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2000년대 초반대 출제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절대적 휴직 사유랑 임의적 휴직 사유가 있어요. 절대적 휴직은 이 사람이 군대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휴직 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러 간대요. 뭐 강제로 파견을 가요. 뭐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을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강제로 보내야겠죠, 뭐. 네.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이 사람이 생사소재가 불쌍하게 된 거예요. 불쌍. 혼자서 가끔씩 막 혼자 바다 보고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탁 차 타고 빵 가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 근데 가다가 뭐 싱크홀에 빠졌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갇혀가지고 이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또 소재 불상으로 올라갔고, 그럼 3개월 동안 이 사람의 강제 휴직이 시작된다 이거죠. 예. 그것도 요양은 1년 동안이 원칙이고요. 부득이 시에는 1년 이렇게 해주는데 3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신체 정신 장애로. 그러니까 요거는 1년이라는 건요. 1 플러스 1, 3으로 보세요. 1 플러스 1. 이 사람이 그냥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너무 심해서 1년짜리 감기다. 그러면 1년이겠죠. 근데 부득이 시 또 치료하려고 1년 연장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무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3년까지입니다. 공상은 3년이다.
공상은 3년 이렇게 외웁니다. 1년 공상은 3년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임의적 휴식 사유는 저는 간자연 출체유동 이렇게 외웁니다. 간자연 출체유동, 출체유동이라고 해서 112 33333 이렇게 외우는데, 아니면 간자연 출체유동 석섹스 112 석섹스 이렇게 해서, 석섹스가 이제 성공하다는 의미지만 석섹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공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시옷 따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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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보시면은 요런 거 간호나 자기개발 연구하려고 한다, 요런 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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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다. 그래서 1, 1, 2로 했고요. 나머지 임시 채용이나 요런 거, 출체 유동, 출산 이런 거 보면 출산이죠. 출산하게 된 때, 아니면 육아하려 한다, 이런 거는 2년입니다. 2년. 죄송합니다. 3년이네요. 3년이네. 예, 3년 출체 유동, 간자연 출체 유동 하면은 간자연까지가 112가 써지고요. 나머지는 3333으로 쭉 써집니다. 간자연 출체 유동 112 33333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과태료, 돈 관련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얘기겠고요. 최배승 명총, 최배승 명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해서 최저임금 안 했다, 무조건 500만 원. 배치 결정 안 받고 배치했다, 근데 국가기관이다, 중요한 국가 중위시설이다, 500만 원. 국가 중위시설 아니다, 400만 원. 승인 안 받고 응용시켰다, 결격자다, 500만 원. 결격자 아니다, 300만 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데 무기 관련된 거, 장비 관련된 명령이다, 500만 원. 그 외 명령이다, 300만 원. 그러니까 요것도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장비에 관한 명령, 어때요? 장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장비, 여러분 두 분 기억나시나요? 허경 가분포, 그러면 무조건 300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허경 가분포, 그쵸? 근데 분사기는 500이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더라고요. 뭐 처음경찰 공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경비집사 시험에서는 이런 말장난까지 안 나왔더라. 그래서 분사기, 총기 분사기만 500이다, 요거 하나 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요거 300이라는 거, 나머지 300 장비나 복장 관련된 거 다 300이다 명령이에. 최배 승명 5 54 5353 이렇게 합니다. 저는 5 54 5353. 그리고 법조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안부령으로 가보니까 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니까 사전 고지나 사전 통지서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요거를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서장. 원래 과태료 부과는 시도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권한을 위임해서 지감, 임용배치, 과부, 요거를 시도청장이 서장한테 위임한다 했죠. 그래서 청장이 요거를 위임하는 거예요. 서장한테 위임하고 나니까 요렇게 하래요. 요렇게. 아시겠죠? 서장이 한다, 서장. 요 사망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 이게 경별법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별법이랑 있는 거 요거 하나 헷갈리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 경별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 진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청원경찰법에서는 원칙상 시도경찰청장만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은 어디 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행안부령, 청원경찰 행안부령에 가니까 요거 하나 특이하게 나와 있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제가 추가로 달아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우리 돈 관련된 거 다 제가 이제는 등장하지 않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법조문 다 해동 끝났어요.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요게 청원경찰은 시행규칙이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청원경찰 시행규칙을 좀 살펴보려고 등장하지 않은 걸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같이 몇 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우리 돈 관련된 거 다 대통령령이라 그랬는데, 이 지급 방법 물어보는 거, 돈 지급 방법, 납부 방법 물어보는 거, 요거 대통령령에는 행안부령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행안부령 요거 하나 있고요. 지급 방법, 납부 방법 나오면은 행안부령이다. 행안부령. 원래 돈 관련은 대통령령이다. 그리고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최저부담 기준액을 고시를 하는데, 그런데 순경의 것을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부득이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누가? 경찰청장이. 대통령령 15조 보시면요, 요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아우 죄송합니다. 요게 아직 안 바뀌었네요. 명칭이. 아예 총 관련된 법령이 하나가 뭐 바뀐 게 기억나는데, 요게 아니네요. 아무튼 요게 분사기 같은 경우는 소지 허가를 받아라, 경비법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또 대통령령 가보니까 청원주가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똑같죠. 이것도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 요건 경비법 똑같죠. 복근 무관치 관할 경찰서장은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감독한다. 복근 무관치. 자, 우리 시도청장은 누구 감독한다 그랬습니까? 청원주 감독한다 그랬죠. 이 청원경찰법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복근 무관치다. 복근 무관치. 서장은 복근 무관치. 그리고 또 위임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감독 권한이나 배치 권한을 청원주가 이 도급할 때 경비업체인데 도급할 때 위임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위임할 때 보수나 신분상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 되겠다. 나중에 또 행안부령으로 가시면은 요거 비교할 만한 거 현품으로 지급한다. 뭐 돈으로 보수는 직접 지급하고요. 또 피복은 현품으로, 봉급이나 수당은 직접 돈으로 주고요. 보수로 청원경찰한테 직접 지급하고요. 피복은 현품으로 정기 지급이나 신규 배치 시 합니다. 또 교육비 같은 거, 봉수피 교에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청원주가 교육기관에 직접 냅니다. 언제까지? 입교 3일 전. 입교 3일 전. 자, 우리 복제로 가보니까 장구, 대여품 이런 거 있죠. 허경, 가분포, 포경, 허호 이런 거 하나 기억나시면 되겠습니다. 허경, 가분포, 포경, 허호. 아까 제가 장구 얘기하면서 장구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 같네요. 예, 분사기 따로 장구로 보지 마시고 따로 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포경, 허호, 허경, 가분포 이거 구분하면 좋겠고요. 경찰봉, 가슴, 네, 맞네요. 네, 가슴 표정까지 들어가니까 그쵸. 요게 흉장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거든요. 흉장은 경찰들이 경찰입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흉장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그것도 이제 경찰관의 상징이거든요. 흉장이. 그래서 이 가슴팍에 거는 흉장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는 상징인데 이것도 퇴직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구랑 대여품이랑 헷갈리면요. 흉장을 반납하는 거, 흉장. 그걸 떠올리면 대여품이겠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속물이지만 이것도 대여품이라서 반납을 해야 된다. 장구에는 포경 허우다. 그리고 부속물은 표장, 휘장, 개넥 단장. 이거 하면은 계급장, 넥타이, 핀입니다. 넥타이 아니라. 그리고 단추, 장갑 이런 게 있고요. 대여품은 청원경찰 퇴직 시에 반납한다. 그리고 이제 평상 근무, 정근단, 포경호 이렇게 의식을 했고요. 총기 분사기 항상 휴대해야 된다.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요거 특수 근무나 교육 훈련 때밖에 없습니다. 총기 휴대하지 않을 때는 분사기 해라. 그러니까 총기나 분사기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쭉 넘어가시고 복장은 통일, 청원주가 결정. 신분 증명서는 공무원증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증명서란 게 있고요. 이 또 보시면은 직무집행 교육을 서장이 보내서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경비법에서는 특수경비 직무교육 집행이나 특수경비의 교육 집행을 할 때는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제로 보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기의 사유도 잘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징조사의 연불주성으로 해서 외웠는데 연불주성이 사라지고요. 징조사의 청원주가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들은 무기가 회수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 경호법에서는 제가 불고문이라고 했었죠. 불고문 이런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뭐 고위험 정신자,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람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불고문. 이 경호학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법에서는 조사 정신 징조사의 죄송합니다. 조사 정신이 아니라 징조사의 전문의가 청원주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은 7, 14에 중점을 주세요. 7, 14. 여기 무기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소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요. 청경한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청경한테 통지. 그리고 또 이 청원주가 청경한테 통지를 하면요. 통지를 하면서요. 요 서장한테도 말해야겠죠. 통보합니다. 청원경찰한테도 말하고 서장한테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장은 14일 이내에 가서 청원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요 절차를 기억하세요. 우선은 무기 탄약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원주랑 서장한테 알려준다. 근데 서장한테는 7일 이내고요. 요거 서장한테는 7일 이내고요. 7일 이내에. 청원경찰한테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청경한테는 지체 없이. 서장한테는 7일 이내 하고요. 서장은 14일 이내 가서 요거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서류 두 문 나왔습니다. 청원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는 명부 일상 순탄 배장 공징 신교직 급여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서장은 명부 감전 교 대여 요구서, 시도청장은 임용 배치 승인전이라고 해서 이 같이 겹치는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명한 교육이다. 청명한 교육, 청원경찰 명부랑 그리고 또 교육일지 요거 청원주랑 서장이 같이 쓰고요. 이 전출입 관계 관련된 거 있죠. 전 요거는 시도청장이랑 서장이 같이 쓰는 겁니다. 경비법상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는 시설주는 일상순탄 배짱. 자, 시설주 하려면 건물주 하려면 배짱이 좋아야지. 일상순탄하고 배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서장은 감전교대요. 이 경찰관서의 서식을 준용합니다. 이 감독자 지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1, 3, 4를 먼저 기억하고요. 30, 40 가져오라 했죠. 조반대. 유능한 자를 감독자로 지정합니다. 1, 3, 4 붙었으면은 그 위에 두 개는 10에서 29 자르고 9 자르고 1, 2, 3 한 명. 요거 하나 쓰는 거 기억하고요. 조장이 한 명이겠죠. 자, 그리고 또 41에서 60, 61에서 120 쓰고요. 하나 4, 12, 120, 6, 60, 6, 60. 요거 줄 꾸어 놓은 거 색살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전화 가설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하면 아니 되겠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발생하면은 지체 없이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따라라. 서장한테 보고해라.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청원경찰법을 조금 빨리 한다고 끝냈는데 고생하셨고, 항상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의 해독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 이런 거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고 자세히 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지금은 10월 7일이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1일 1회독을 해야 한다는 거는 11월 들어가서는 항상 1일 1회독이 될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른 영상 시험 준비에 도움되는 부분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